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유튜브 영상 컨텐츠 스타일을 조금 색다르게 바꿔봤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단골집에 가서 고등어구이를 직접 먹어보고 먹었던 고등어구이를 그림으로 그리는 영상 컨셉입니다. 1부는 맛집 리뷰, 2부는 미술교육 영상이에요. 영상 시청하시고 영상에 대한 시청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자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참여 부탁드려요. 1부 시작합니다. 이 영상은 이런 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맛집을 찾고 계신 분,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시는 분, 양쪽 모두에게 좋은 영상입니다. 레이크 꼬모. 오늘은 정말 맛있는 맛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해울이라는 맛집입니다. 최근에 자주 가는 단골 맛집인데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고등어구이를 먹으면서 이 맛집의 매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레이크 꼬모 지하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댓글 고정란에 위치를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지금 제가 방문하고 있는 해울이라는 곳은 저희 집에서 500m도 되지 않고 정말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이 가까이 있어서 정말 행복하네요. 자, 코앞입니다. 현재 시간이 3시 반이라 손님이 한 팀 있네요. 해올. 어때요? 뒤에 액자가 정말 예쁘게 보이죠? 인테리어가 정말 센스 있게 잘 되어 있어요. 사장님이 안목이 참 좋으신 분 같아요. 깔끔한 의자가 있네요. 돌아가면 더 많은 공간이 있습니다. 저는 자리를 잡고 메뉴판을 펼쳐봅니다. 여러분이 보기 쉽게 방향을 돌리겠습니다. 정식 앤 건강밥상 해울정식. 해울정식 정말 맛있어요. 회도 있고 해물에 대한 해산물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존재해요. 보리굴비 정식도 있네요. 해초 건강밥상.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제가 먹어본 것 중에 이 집에서 제일 맛있더라고요. 1인 식사. 저는 혼자 왔기 때문에 1인 식사를 시켜보겠습니다. 급바속촉 고등어구이. 이름 정말 잘 지었어요. 정말 급바속촉입니다.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합니다. 가격은 공깃밥까지 포함해서 1만원인데 이 가격에 이렇게 맛있는 고등어구이를 먹을 수 있다니 정말 놀랍죠? 고등어구이가 나왔네요. 정말 맛있게 구워졌습니다. 보세요. 이 고등어구이 정말 먹음직스럽죠? 이제 한 입 먹어볼게요. 저는 밥부터 먹고 고등어를 먹는 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서로 먹나요? 국을 옆에 두고 한 입 먹어보고 국을 먹습니다. 정말 미역국 맛있어요. 바다 본연의 맛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인위적이지 않고 정말 맛있습니다. 이제 고등어구이를 먹어보겠습니다. 속살이 어떤지 손으로 한번 일단 찢어주고 먹기 좋게 만들어서 먹는 게 편하겠죠? 저는 밥을 좀 천천히 먹는 편입니다. 보통 앉아서 먹으면 30분 정도 걸려요. 좀 빨리 먹고 일어나면 항상 채기가 있더라고요. 빨리 먹고 나면 하루 종일 속이 거북해서 밥도 오랫동안 씹고 천천히 먹는 편입니다. 그래서 소화장애가 없이 건강한 편이에요. 다들 고등어구이 맛 아시죠? 아는 맛이 무섭잖아요. 아는 맛에 반응하는 침샘. 간이 잘 된 고등어의 바삭한 껍질과 부드러운 속살. 근데 이 집 고등어구이만의 특징은 살이 부드러워도 너무 부드럽다는 것. 특히 배살 쪽의 살은 입속에 들어가면 살살 녹아요. 후루룩 하면서 입속에서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밥에 떠서 한 입. 너무 맛있어요. 고등어 속살이 진짜 부드러워요. 살이 부드러워서 입안에서 쉽게 풀어지면서 그 고소하고 감칠맛이 그대로 전달돼요. 진짜 환상적입니다. 고등어구이의 고소함과 감칠맛이 어우러지면서 정말 맛있어요. 살짝 목이 메이면 미역국을 같이 먹어주세요. 정말 잘 넘어갑니다.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공깃밥이랑 함께 먹으면 이 맛이 배가 되는데요. 밥과 고등어가 잘 어우러져서 한 입 먹으면
먹을 때마다 맛있게 느껴져요. 그리고 3종 반찬이 있네요. 가운데 제가 만지고 있는 것은 미역 무침, 그리고 노란색은 콩나물 무침, 무채 무침. 이 세 개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나물은 미역 무침입니다. 미역 무침 하나면 밥 한 공기도 다 먹겠더라고요. 정말 맛있어요. 새콤하고 아삭함이 정말 감칠맛이 좋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최근에 아쉬운 점이 있어요. 3개월 전까지는 밥이 정말 부드러웠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 밥이 조금 꼬들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한 그릇 이상 먹으면 조금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물론 소화력이 좋은 분들은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느낌은 그렇습니다. 이런 점만 제외하면 진짜 맛있는 곳이에요. 그래도 고등구이 자체는 정말 맛있고 그 감칠맛은 정말 예술이에요. 여러분도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타 지역에서까지 오면서 먹을 맛은 모르겠지만 가까운 곳에 있다면 꼭 한번 드셔보길 권합니다. 여러분들은 고등어구이 어느 부위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두 곳을 가장 좋아합니다. 맛있는 뱃살과 또 하나는 필살기죠. 자, 여기입니다. 제가 가장 맛있어하는 곳에 뜯어내고 있죠. 어딜까요? 정답은 고등어 갈비입니다. 고등어 뼈에 붙어있는 쫀득하고 바삭한 느낌이 참 재밌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뼈에 붙어있는 살을 하나하나 다 발라 먹어야죠. 고등어 갈비 정말 별미입니다. 저는 항상 이곳에 오면 공깃밥을 2그릇을 먹습니다. 습관처럼 고등어 갈비를 뜯고 나면 항상 공깃밥 하나를 추가로 시킵니다. 사실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는 해초 건강박사입니다. 제가 왜 그걸 못 시켰냐면 2인 이상이거든요. 저는 오늘 혼자 와서 1인 메뉴를 먹었어요. 해초 건강밥상. 메뉴 구성은 해초 비빔밥, 강된장, 고등어구이나 황태구이 중 택일, 모듬 해초구이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내랑 자주 먹었는데 정말 맛있어요. 이건 정말 강추입니다. 해울에 있는 모든 음식을 먹어봤는데 해초 건강밥상이 베스트 1입니다. 근처에 계신 분은 꼭 한번 먹어보세요. 다들 고등어가 건강에 좋다는 건 알고 계시죠? 등푸른 생선에 많다는 DHA 다들 아시죠? 아재개가 하나 할까요? 질문입니다. 똑똑한 물고기는 뭐라 할까요? 셋 세고 정답 말할게요. 하나, 둘, 셋. 정답은 고등어입니다. 고등한 물고기, 고등어. 썰렁한 개그에 모두가 얼었겠네요. 꽁꽁 얼어붙은 분위기가 조금 나아질 때쯤 2부에서 두 번째 아재 퀴즈 내겠습니다. 고등어의 효능에는 정말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고등어의 효능은 DHA, EPA와 같은 고도 불포화 지방산이 다량 함유, 뇌기능 향상, 치매, 건뇌, 심근경색, 뇌경색 예방,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 해울에는 남녀노소 정말 다양한 연령층이 오시더라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울 맛집에서 고등어구이를 맛보았는데요. 가성비 좋은 가격에 정말 맛있는 고등어구이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정말 만족스러운 맛집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맛집 해울의 위치는 고정 댓글란에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오늘 맛있게 먹은 고등어구이를 맛있게 스케치해 보겠습니다. 1부 시청 감사합니다. 2부에서 만나요. 자, 이제 2부로 넘어가서 오늘의 먹은 고등어구이를 그려볼게요. 초급자 레벨입니다. 1, 2, 3단계로 스케치하는 방법 영상입니다. 1. 단순한 형태를 그려주세요. 화살표를 따라 그리면 됩니다. 고등어를 반을 잘라 펼쳤기 때문에 두 마리를 등지게 그려주세요. 단순하게 외형만 그리면 끝. 2. 외형을 단순하게 그려주세요. 1번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살표를 잘 따라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머리를 그려주세요. 날개 지느러미 양쪽, 등 지느러미, 입을 그려주고 이제 등 무늬죠. 등 무늬는 화살표 방향으로, 꼬리 결 방향, 끝. 마지막 3번, 1, 2번을 토대로 해서 이제 디테일하게 그려줍니다.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1, 2번만 잘 기억하시면 되죠. 그리고 명암이 추가되는 것이 여기에 포인트입니다. 등 무늬가 고등어의 핵심이죠. 등푸른 생선, 명암을 넣어주세요. 고등어가 구워질 때 기포를 그려주세요. 고등어 그림자를 그리면 마무리. 참 쉽죠? 초급자분들은 2단계에서 끝을 내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고등어 스케치 완성되었습니다. 중급자 레벨. 이제 중급자 레벨로 넘어왔습니다. 중급자분들은 색연필로 채색을 추가해서 고등어의 생동감을 살려볼 거예요. 우선 색연필을 준비하시고 고등어의 몸통 부분부터 채색을 하기 이전 스케치를 해줍니다. 스케치는 초급자 레벨에서 본 그대로 스케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색연필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너무 꼼꼼한 스케치는 필요가 없습니다. 색연필로 바로 그리면 좀 틀리겠다 싶은 부분 그렇게 적당하게 스케치를 해주세요. 그리고 색연필로 바로 스타트를 해주세요. 푸른색을 기본으로 하되 빛이 닿는 부분은 조금 더 밝은 색으로 표현해주세요. 고등어 특유의 반짝임을 살릴 수 있어요. 머리통 부분이 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머리통을 세밀하고 꼼꼼하게 그려주세요. 검정색 색연필로 소묘를 하듯이 꼼꼼하게 그려주세요. 탄 부분이라든지 검정색 부분들을 소묘를 하듯이 그려주면 좋습니다. 빛이 나는 부분들 비워놓고 그려주세요. 소묘를 하듯이 꼼꼼하게. 나중에 해야지 생각하지 마시고 완전하게 완성을 해가면서 표현을 한다 생각하고 꼼꼼하게 표현해주세요. 빛을 생각하면서 표현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빛 표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라데이션이죠.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넣어주세요. 머리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장 섬세하게 표현해주세요. 디테일감을 최대화시켜야 합니다. 디테일의 답은 따로 있지 않아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껏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렇게 꼼꼼하게 그려주세요. 이제 눈을 그리는데 눈은 초롱초롱하게 그리면 안됩니다. 고등어가 열기에 익었기 때문에 익은 눈은 약간 흰 듯한 느낌으로 죽어있는 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눈처럼 초롱초롱하게 살아있는 눈으로 그리면 안됩니다. 고등어의 지느러미는 조금 어두운 색으로 깊이를 더해주세요. 스케치를 할 때나 색칠을 할 때는 항상 방향을 생각해서 그리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림자도 그려놓고 실제의 사물을 묘사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실체감이 들어야 되겠죠. 좀 전에 점심으로 먹고 와서 그런지 정말 더 실체감을 들게 잘 그려져요. 그리고 그림이 한참 더 재미가 있네요. 등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양쪽 두 마리처럼 느껴지게 반을 잘 갈라야 됩니다. 그리고 등 무늬를 잘 보고 그 방향대로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등이 볼록하니까 그 부분에 반짝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름기와 그리고 등의 비늘이 조금 더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질감 표현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느낌을 강조합니다. 조금 실력이 떨어지더라도 경험을 해보고 또는 지금처럼 맛을 보고 그리게 되면 그 느낌을 더 연출할 수가 있죠. 그림 그리는 사람이 그대로 느낌을 가지고 그리는 것과 느낌을 가지지 못하고 대략적으로 생각해서 그리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물을 보고 그리든지 아니면 경험해보고 그리는 그런 행동들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림을 잘 그리려고 하는 마음만으로 절대 그림을 잘 그릴 수 없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려면 어떤 느낌을 가지고 그려야 됩니다. 그 사물의 느낌을 인식하고 나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정말 생동감 있는 정말 그 느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이렇게 경험을 해보고 그려보세요. 그러면 그림 그리는 자체가 정말 재밌고 행복합니다. 머릿속에서 좀 전 기억이 계속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도 먹었던 그 장면이 떠오르기 때문에 더더욱더 집중력이 생기고 생동감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구워진 고등어이기 때문에 기포가 생기죠. 노릇노릇하게 익은 부분, 그렇게 배 부분, 은색 배 부분을 노릇노릇한 색으로 칠해줍니다. 노릇함을 넘어서 조금 탄 부분들이 존재하네요. 그 탄 부분의 표현은 조금 어두운 색으로 표현해주세요. 초보자분들이 색연필로 채색을 할 때 색연필 번호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색연필의 번호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그것만 칠하게 되면 내가 나중에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때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색연필의 번호를 너무 정확하게 알려고 하기보다 노릇노릇한 색,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노릇노릇하다. 그러면 그 부류의 색들을 이렇게 모아 보세요.
그 색들을 조합하면 노릇노릇한 느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차 말씀드리지만 색연필의 번호를 너무 명확하게 알고 그것만 따라서 하다 보면 그림을 그리는데 너무 부자유스러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느낌을 가지고 그린다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노릇노릇하다 그러면 정답이 없겠죠. 노릇노릇한 느낌의 색을 가지고 그 느낌을 표현하세요. 그림을 가장 잘 그리는 사람은 정답은 느낌입니다. 항상 느낌을 그리려고 노력해 주세요. 잘 그리려고 하는 고정관념을 박살내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는 잘 그리려고 하는 부담감 있는 생각으로 그림을 그리지 마시고 정말 느낌 있는 그림, 느낌이 좋은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그림 그리는 재미가 한층 더 올라갑니다. 실력도 마찬가지 급상승하게 되겠죠. 누군가의 그림을 보고 좋은 느낌을 받았다, 감명을 받았다, 이런 말 속에 느낌이죠. 상대에게 전달되는 것은 느낌입니다. 그림이 좋으려면 디테일감, 꼼꼼함, 이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느낌이 좋아야 한다는 것을 재차 강조합니다. 그래서 잘 그리는 그림의 개념, 이 개념을 벗어나서 느낌 있는 그림, 사물을 느껴보고 직접 보고 그리는 것이 해답입니다. 저는 현재까지 29년차 미술 강사입니다. 그림을 가르치고 20년이 넘어갈 때쯤 가장 중요한 것은 느낌이라는 걸 뒤늦게 그때쯤 알았습니다. 미리 이것을 아는 사람도 많이 존재하겠지만 이것을 뒤늦게 그리고 그림을 더 오래 그린 사람조차도 이것을 못 느끼고 잘 그리려고 하는, 디테일하게만 그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대중에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디테일감이 아니라 느낌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 또는 꼼꼼함, 세밀함에 집중하지 마시고 느낌을 전달한다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대상물을 느낀 이후에 그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고등어는 거의 완성이 되었고 식기를 그립니다. 간장종지, 고등어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아닌 부분들은 조금 더 덜 표현해 주세요. 표현력이 좋다고 모든 곳에 그 표현력을 다 활용하면 안 좋습니다. 그림과 영화는 유사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인공은 강조하고 조연과 엑스트라는 그 다음으로 해야 되겠죠.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제를 가장 강조해주고 부주제는 그 다음, 멀리 있는 원경에 있는 것은 그만큼 더 약화시켜야 됩니다. 영화에서는 감독이 모든 것을 조절하듯이 그림에서는 내가 감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인 내가 모든 것을 조절해야 되겠죠.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다고 다 뽐을 내다 보면 모든 것이 다 망쳐집니다. 영화도 그렇게 망쳐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절을 상당히 잘해야 됩니다. 뽐낼 건 뽐내고 그 다음에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이렇게 약화시킬 것, 강조시킬 것 구분을 꼭 지어주세요. 초급자에서 벗어난 중급자분들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끈기입니다. 끈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중급자분들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단계, 고등어 구이가 끝나고 나서 주변을 그릴 때 이쯤 돼서 대충 하거나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기만 하지 말고 끝까지 한다면 중급자에서 고급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중수와 고수의 차이는 무조건 끈기입니다. 끈기 있게 밀어붙이고 끝까지 해보세요. 이제 마지막 단계, 화이트 단계입니다. 화이트는 더욱 반짝반짝거리는 부분에 칠해주는 것이 좋죠. 지금처럼 흰색보다 더 반짝거리는 것이 있습니다. 빛을 받아서 반짝거리는 부분이 가장 밝습니다. 흰색이 보통 가장 밝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흰색보다 반짝거리는 부분이 가장 밝고 하이라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화이트를 찍고 있는 부분들은 반짝반짝 빛이 나는 부분들이죠. 흰색 부분보다 더 빛이 나는 부분, 그곳이 더 하이라이트다. 이것을 꼭 잊지 마세요. 중수는 화이트를 남발하고 고수는 꼭 필요한 곳에 화이트를 칠합니다. 화이트는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잘 사용하면 덕이 되고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됩니다. 그리고 중수와 고수의 차이는 현재에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화이트를 사용하고 나서 중수는 끝냅니다. 그렇지만 고수는 화이트 사용 이후에도 어떻게 하면 그림이 조금 더 나아 보이게 할지 상황을 보고 마무리를 더 짓고 합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마지막 단계, 그림자겠죠?
그림의 사실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입체를 평면 종이 위에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림자의 표현으로 입체감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중수에서 고수로 가는 핵심은 끈기, 꼭 끈기를 가지세요. 자, 이렇게 고동구이 스케치가 완성되었습니다. 초급자분들은 간단한 스케치로, 중급자분들은 색연필로 채색하기까지 해봤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고등어를 그려봤는데요. 여러분도 집에서 한번 시도해보세요. 정말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초급자에서 중급자로, 중급자에서 고수로 무조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싶은 그림 있으면 댓글에 땡땡 그려주세요 하고 남겨주세요. 시간 되면 영상 업로드 하겠습니다. 아재 퀴즈. 고등어가 학교 가면 하나, 둘, 셋. 정답은 고등학생.